마음이 편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윤종남 대표님이 만나서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관계 맞죠? 대답이 별로 없으시니까 윤 대표님은 변호사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어떻게 따뜻하고 참 철학적인 말씀을 잘 하실 수 있는지 제가 아주 굉장히 감명이 있었습니다. 네. 저는 사실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된 건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아직도 실감이 잘 안 나고요. 제가 이 백두대간을 이렇게 걷다가 어느 날 이렇게 됐는데 참 맨정신으로는 결심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한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그냥 서울에서 이렇게 생활을 했다면 이런 출마를 결심한다거나 이런 선거에 나갈 생각을 전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한 50일 동안 제가 백두대간에 정말 높고 낮은 산을 계속 하루에도 한 15km 이상 걸으면서 참 뭔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귀신의 쉰 거고 아니면 뭔가 큰 영감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일반 정치를 했던 사람도 아니고 또 관료로서 행정을 했던 사람도 사실 아닙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낯선 이런 환경에 지금 와 있는데, 근데 저는 첫날 딱 제가 출근하면서부터 제 친정집에 온 것 같은 느낌을 또 가지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동 말씀드렸지만 저는 세상에 새로운 변화가 어마어마하게 불어닥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런 섹터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보통 제가 활동해왔던 곳은 이른바 시민사회라고 하는 곳인데, 물론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시민단체라고 하는 개념과는 훨씬 더 크고 다른 개념이죠. 왜냐하면 지금 서양의 어떤 모임을 가도 어떤 정부 간 회의를 가도 이런 시빌 소사이어티, 민간의 참여가 없는 그런 회의는 없습니다. 유엔조차도 유엔 여러분 저는 여러 차원의 회의를 가봤습니다만은 물론 정부 간 회의, 정부 대표들은 좋은 의자에 회전 의자에 앉아서 아주 그분들은 월급도 많이 받고 차비도 많이 받고 그렇게 가지만 NGO나 시민사회 대표들은 전부 어떻게 돈을 막 어떻게 해가지고 간신히 가서 이렇게 줄이 있는 그 밖에 앉아 있습니다. 거의 창관의 위치이죠. 그렇지만 또 이 사람들이 하는 역할은 너무나 큽니다. 근데 유엔의 인터벤션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잖아요. 발언권이 있고 그 발언은 공식 기록화됩니다. 만약에 유엔에 이런 NGO나 이른바 협의 자격, 컨설테이티브 스테이투스라고 하는 이런 자격을 가진 만약에 단체들 또는 그런 활동가들의 참여가 없다면 유엔은 굴러가지 않을 겁니다. 말하자면 그런 오늘날 아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시민사회라고 하는 곳, 저는 이쪽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정부는 공식적으로 어떤 공공의 이익을 대표하고 실현하는 곳입니다. 이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죠. 그렇지만 또 우리가 흔히 어떤 영리적인 목적을 갖고 있는 이른바 시장이라고 하는 기업이라고 하는 이런 영역도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오늘날 저는 이 거버넌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여러 섹터들의 협치를 말하는 거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하나도 자기 혼자만은 안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시민사회에서 여러 활동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참여연대, 그건 아주 굉장히 강력하고 종합적이고 이런 어떤 애드버커시 단체죠. 정부를 견제하고 비판하고 때로는 대안을 내는 곳이죠. 또 아름다운 재단이나 아름다운 가게는 좀 일종의 사회적 기업, 아름다운 재단은 완전히
모금 전문 기관입니다. 아름다운 재단이 있기 전과 지금 이제 2년째인데요. 있은 후 지금 10년 후에 사회는 굉장히 달라졌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름다운 가게도 말하자면 사회적 기업의 하나의 원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버리는 헛물건을 매개로 해서 그것이 어떻게 사회적 시스템으로 정착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희망제약소는 사실 작은 싱크테크이지만 저는 제가 낯설지 않다고 말씀드린 것은 이 희망제약소라고 하는 그 작은 기구를 통해서 제가 이미 수많은 지방정부와 협력 관계를 맺고 심지어는 3명의 공무원이 거기 출근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희망제약소 좋은 관계를 맺은 자치단체 중에 여기 우리 문석진 서대문구청장님도 계시지만 참 열심히 저희들하고 함께 협력했습니다. 또 저 먼 곳에 있는 전라북도 완주군 같은 경우는 요새 아주 뜨고 있는 마을 기업의 아주 성지가 됐죠. 저희들하고 함께 일함으로써 또 여기 있는 NGO들 예를 들어서 박홍순 우리 대표님 같은 경우도 열린사회시민연합이라는 걸 통해서 저는 우리 마을 공동체를 지역 공동체를 재생하는 데 너무나 큰 역할을 좀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행자부하고 그때 주민자치센터 그런 박람회를 열어서 수많은 좋은 사례들을 전국화하는데 아주 큰 기여를 저는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당시에도 제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저는 공무원이다. 제가 정부로부터 월급만 안 받는 것 뿐이지 희망제약소 들어가 보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공공의 이슈를 다루고 있고 정부가 하지 못하는 또는 정부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걸 보완하고 협력하고 함께 가는 그런 것인데 이 정부는 사실은 그런 거버넌스나 어떤 이런 협력의 관계를 잘 못하더라고요. 제가 일을 해보니까 정말 저는 좋은 정부라는 게 뭐냐? 서울시장의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혼자서 결정하고 저 혼자서 실행하는 시장 혼자뿐인 대통령 혼자뿐인 그런 대한민국 그런 서울시는요. 제가 혼자 뜯어다가 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와 함께 일하는 서울시 공무원들 지금 거의 6만 명이 됩니다. 어마어마한 조직이죠. 이분들이 위에서 톱다운 방식으로 그냥 이렇게 지시하는 일만 있어갖고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리더의 이 역할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어떤 철학과 비전을 만들고 그것이 같이 일하는 직원들과 함께 팀워크를 만들고 그리고 어쩌면 아젠다를 이렇게 설득하고 또 때로는 지시하는 일이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저는 함께하는 동반자로서의 이런 또 공무원 조직이 함께 가지 않으면 서울시장직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동안 그야말로 이런 뭐랄까 영혼이 없다고 말할 정도로 자존감을 잃어버린 이런 공무원 사회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스스로 열정과 어떤 자발적인 이런 용기, 그런 참여, 협력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그게 가장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업 저보고 협찬 인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정말 아름다운 재단에 5만 명이 넘는 협찬자 일반 시민들이 있었습니다. 희망제작소 이 어마어마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7,500명 제가 있을 때 회원들이 약 1억 정도를 매달 모아주셨습니다. 또 아름다운 가게 전 국민이 사랑하는 그런 사회적 기업 아닙니까? 그 다음에 안철수 씨도 저를 협찬했고요. 네, 또 지금 이번에 20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협찬을 주셨잖아요. 네, 투표로서. 저는 협찬을 잘 얻어내는 것,
어떤 사회적 자원들을 잘 모빌라이즈하는 것, 이것이 저는 리더의 아주 가장 어떤가는 직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혼자서는 안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비전을 설득하고 설명해서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내는 것이 좀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정부는 권력, 권한을 갖고 있고 시민사회는 어떤 열정과 비전과 아젠다를 세팅합니다. 근데 또 그것을 물적으로, 조직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이 기업입니다. 저는 이미 대한민국의 기업도 어마어마하게 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또 장인철 교수님이 하고 계시는 피터 드러커, 저는 피터 드러커라는 사람을 참 존경하는 것이 이분이 이런 기업이 이익만 내는 이런 것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회적 책임도 함께 강조하고 동시에 또 시민사회 역할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언급과 또 책을 냈더라고요. 제가 듣기로는 거의 한 3분의 1의 이 부분이 이런 NGO 매니지먼트나 이쪽에 바쳐졌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 그 정도로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걸 이미 깨닫고 그것을 또 설파한 그런 경영학자로서 제가 존경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미 기업도 착한 기업이 아니면 앞으로 21세기에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이 너무나 자명해졌지 않습니까? 예컨대 ISO 26000 같은 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제 어떤 국제적 규범으로 만들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도대체 이 3자의 구별이 뭐가 있냐 이거예요. 물론 여전히 있죠. 아주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그 경계를 넘나드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버넌스 뭡니까 우리 21클럽 이 단체가 사실 뭐 오늘 아주 많은 분들이 모이시지 않았지만 이런 것을 널리 전파하는데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이런 그 현상을 뒷받침하는 또 뭐 얘기하는 그런 일들은 너무나 많아서 더 이상 얘기 드릴 필요조차도 없지만 제가 얼마 전에 일본 니혼 게이자이 신문이 내는 니케이 21이라고 하는 잡지가 있는데요. 그게 특집이 지금 기업과 이 NGO 간의 구별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또 특집을 다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NGO 쪽, 이 시민사회 쪽도 새롭게 돈을 벌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더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접점에 만들어진 게 이른바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이죠. 지금 사회적 기업은 전 세계 화두잖아요. 지금 예컨대 뭐 영국 같은 경우는 이 사회적 기업이 전 경제의 전체 GDP 20% 정도를 지금 차지할 정도로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 또 하나는 제가 잘 알고 있는 DTA라는 Development Trust Association, 지금 로컬리티라고 하는 단체로 최근에 다른 여러 단체들과 함께 합병이 됐는데 아마 DTA의 전체 자산 규모는요 우리나라 삼성보다 훨씬 더 클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마을 기업인데요. 마을에 우리는 지금 재개발을 누가 합니까? 주택개발조합이 물론 주체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뭐 건설회사들이 다 와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마을 기업이 다 하고 있어요. 런던에 뭐 아주 큰 골목 하나를 우리 문구청장님 함께 가셨던 코인스트리트 커뮤니티 빌더즈라고 하는 게 마을 기업입니다. 근데 이 마을 기업이 그 테임즈 강변에 있는 그 마을 전체의 재개발을 다 맡고 있습니다. 주민들을 위한 그런 회사입니다. 주민 조직이면서 기업이면서 또 공공적인 역할도 많이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영국의 정부는 이 에셋, 자산을 양해하는 에셋 트랜스퍼라고 하는 이 법을 만들어서 정부와 지방정부가 갖고 있는 자산을
그냥 양해해 주는 겁니다. 엔주들한테. 이게 여러분 이해가 갑니까? 제가 아름다운 가게를 하면서요, 환경부를 제가 3년간 쫓아다니면서 제발 이 서울 근교에 있는 땅 뭐 한 1, 2천 평만 줘라. 그러면 제가 뭐 하려고 그랬냐면요, 우리나라 냉장고 또는 가전 가구들 막 버려지잖아요. 그런 걸 저는 다 모아다가 전자회사하고, 전자회사는 그걸 좀 수리를 자원봉사를 좀 해주고, 그러면 시민들이 그걸 몇만 원에 사갈 수 있잖아요, 싸게. 말하자면 재활용센터 같은 거 있죠. 도심에는 땅이 없으니까 그런데 해놓으면 주차장만 크게 만들면 누구나 와서 냉장고 갖다 버리면 한쪽에는 수선해갖고 한쪽에 싸게 사가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자원의 재활용에 있어서 기가 막힌 저는 하나의 세계적인 모델을 하나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런 거 하나 주는 게 결국 제가 실패했습니다. 환경부 장관이 저를 찾아와서 제발 그런 거 하나 해달라고 제 집문 앞에 1시간씩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은 그거 돈 주고 버리거나 아니면 산에 갖다 버리고요, 바다에 갖다 버립니다. 이거를. 왜냐면 돈 내야 되니까. 시골 여러분 산 야산에 가보세요. 제가 가보면 냉장고가 막 거기 갖다 버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냐. 바로 저는 이런 사회적 협력의 모델이 아직 우리한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언뜻 이계한 의원님한테 중간에 오다가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기 어디죠? 저 순복음교회 이영원 목사님이 제가 지금 요새 그 뭐죠? 이 노숙인들에 대한 관심이 많다면서 그거 자기들이 정말 하고 싶다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너무나 좋은 또 협찬 파트너를 만났어요. 말하자면 노숙인들의 문제를 사실 서울시가 뭐 다 할 수 없죠. 오히려 저는 교회가 하기에 너무나 좋은 사실 아이템이죠. 저희들 행정적으로 지원해드리고, 저는 순복음교회가 얼마나 큰 교회입니까? 거기서 나서면 저는 서울시 아니면 대한민국 전체 노숙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로가 협력하는 것이죠. 지금 누굽니까? 그 최일도 목사님, 바프 목사님이 저 청량리에서 그 뭐죠? 다일 공동체를 하면서 매일같이 수천 명을 밥 먹이고 계시잖아요. 우리 스님이 하는 뭐 노인 복지시설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야말로 전부 서로가 이 거버넌스의 체계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원론이야 우리 모두가 다 아는 바고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게 되려면, 잘 되려면 우선 저는 소통의 체계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제가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선 제가 한번 서울시에서 어떤 소통의 체계를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런 협력의 모델들을 정말 잘 만들어 볼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위로는 저는 일종의 고문회의라 그럴까, 고문단을 만들어 볼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서울시를 굉장히 잘 알고 있고 그동안 잘 해오셨던 분들이 계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고건 총리 아시죠 여러분? 이분이 행정의 달인이라고 하시잖아요. 진짜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제가 몇 차례 보면. 제가 그때 참여연대 사무처장 할 때 고건 총리께 몇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제가 어떤 제안을 했냐면, 제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열렸던 트랜스페어런스 인터내셔널, 그러니까 그 국제 투명성 기구, 그 반부패로 유명한 기관이잖아요. 그 총회 갔다가 제가 딱 거기서 배운 게 있습니다. 이게 청렴 계약이라는 거. 말하자면 어떤 그 공사의 입찰이나 또는 이 용역 계약을 할 때 예컨대 담합 행위를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하면 다음 공사의 입찰에서 금지되는 거예요. 저는 평생 못하게 만들어버리자 그랬더니 그건 너무 심하다. 그래서 5년간 입찰을 못하게. 그러면 건설회사는 거의 망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감독하기 위해서 시민 옴부즈만이라는 제도를 만들자. 사실 청렴계약이라는 것은 거기 아이디어고요. 요건 제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래서 요걸 제안을 했더니 딱 받으시더라고요. 이게 지금은요 전국에 웬만한 기관에 다 도입되어 있습니다. 근데 조달청에도 이거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전국화됐죠. 이 고건 시장님이 그렇게 딱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뭐 조순 시장님도 계시고 또 이원종 시장님도, 이분은 관선 시대의 서울시장이셨지만 이 공무원들이 전부 존경하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을 모시고 이분들이 일상적으로 좀 관여하는 그런 시스템을 하나 만들 수 없을까. 또 플러스해서 제가 보니까 지난번에 어떤 행사에 가보니까 시의회라는 모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에서 이렇게 평생을 공직생활을 했던 그 은퇴하신 저희 선배들이 계시죠. 저도 앞으로 이제 시의회 회원이 될 겁니다. 네. 근데 이분들 중에 또 얼마나 지혜와 경험을 갖고 계시겠습니까? 저는 지금 우리가 은퇴하신 우리의 사회적 선배들을 잘 활용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은 이분들대로 외롭고 할 일이 없게 만들어 놓고 또 실제로는 경험 부족 때문에 사회는 실패하고 있는, 이거는 안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을 어떻게 모실까 저는 이런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저는 이 그야말로 거버넌스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우선 우리가 서울시에 그 녹색위원회라는 게 이미 있더라고요. 네, 근데 여기는 주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고민하는 환경단체들이 주로 있더라고요. 지금도 이게 조순 시장님 때 시작돼서 아직까지 그래도 명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활용이 제대로 못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이것을 저는 확대 강화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한시적이긴 하지만 뭐 희망서울 정책 자문단이라고 하는 걸 지금 가동하고 있는데, 물론 한시적이지만 저는 그래도 자문을 받는 그런 어떤 그 기구로서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외에도 저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오바마 대통령이 딱 당선되고 나서 만든 게요, 이런 겁니다. 오피스 백악관에 딱 들어가시면 있습니다. civic participation, 참여라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social innovation, 그러니까 시민 참여와 사회 혁신 사무소가 백악관 안에 딱 설치가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말하자면 지금 오늘 제가 잠깐 이 자리에 앉아서도 참 제가 메모를 많이 했거든요. 이렇게 주신 아이디어들, 이런 거 리더십 교육이 꼭 필요하다. 그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우리 장영철 교수님은 좀 서울시 공무원들의 교육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걸 저런 분이 한 분 좀 전체적인 리뷰를 한번 해주시면 너무 좋겠다. 또 우리 허경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 물 문제에 관한 고민이 옛날부터 있으셨기 때문에 그런 걸, 물론 저는 이런 의견을 100% 받아들여서 진짜 실행할 수 있을지, 또 다 그것이 받아들여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런 그 전문성을 가진, 또 사회 각계각층에서 이루어졌던 분들의 많은 좋은 아이디어들이 어쨌든 인풋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는 그 아까 누가 말씀하셨죠? 대표님 말씀하셨나요? 이렇게 우리가 이 지난번 수제에서 서울시가 물바다가 됐잖아요. 근데 강남 사거리도 됐거든요. 근데 말씀이 지금 가을에 이미 단풍잎이 떨어지면서 그 가랑잎들이 이미 그걸 뭐라면 수도전 그런데 막 벌써 쌓이거나 벌써 박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름 그런 걸 별로 신경 안 쓰다가 갑자기 여름에 호우가 오면 그냥 그게 막혀갖고 물이 못 들어가는, 하수관거나 못 들어가는, 그래서 흘러넘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저는 딱 금방 제가 챙겨봐야 될 일이 또 하나 생긴 거죠. 그런 거 미리 청소 다 해놔라. 네.
말하자면 저는 이런 것들이 일상적으로 올 수 있는 그런 뭔가 기부들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말씀해버리면 여기 기자는 없으신가요? 네. 저는 제가 사회 혁신에 관한 전 세계적 네트워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랄까 아이디어 하나로요 세상을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것은 꼭 몇 명의 전문가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자꾸 우리 공무원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이분들이 이게 뭔가 지금 그러고 계세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예컨대 위키피디아식 행정이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저는 여러분 2006년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 뉴스위크가 올리 인물이 누굽니까? 당신 평범한 시민 여러분이 바로 이 세상을 바꾸는 주인공이다 이런 얘기죠. 지금은 옛날 같으면 지도자가 있으면 그 밑에는 따르는 사람일 뿐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런 소셜 미디어라든지 다양한 방식으로 이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됐죠.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그것이 가능하게 됐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게 예컨대 저는 이거 참 너무 대단한 기술이라고 생각했는데 커뮤니티 맵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매핑. 이게 뭐냐면 예컨대 뉴욕 맨하탄에 이 사람이 한국 사람입니다. 화장실을 어디 급한 데 찾아보니까 이게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막 뛰어다니다 결국 간신히 찾아서 급한 용무를 봤는데 그걸 딱 경험하고 나서 뉴욕 맨하탄의 화장실을 지도상에 표시하기 시작한 겁니다. 요새 지도는요 구글 맵 보시면 인공위성 지도도 있고 온갖 지도가 다 있잖아요. 몇 번지 다 표시가 딱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을 표시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허드슨 강에 도대체 오염이 가능한 지점, 그 지점들이 여기 동네 사람이 지나가 산책하다가 야 여기 공장이 있다. 여기가 오염원이 흘러내릴 가능성이 있는 곳이다. 이걸 쫙 다 허드슨 강변에 표시를 해줍니다. 이런 일은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공약도 했지만 서울시의 정보를 지금은 요청하면 그때서야 판단해갖고 공개하는데 저는 처음부터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데 웬만하면 특별한 것이 아니면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라. 이렇게 되면 이 어마어마한 정보를 시민들이 늘 접근이 가능하잖아요. 그럼 그걸 갖고 요새 여러분 공익 앱 아시죠? 애플리케이션 만드는 거. 지금 이 버스의 도착 정보를 만든 게 고등학생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차 몰고 가시다가 주차장이 여기 내려가 보면 여기 찾다 그러고 다시 나오는 수 있으시죠? 시내 한가운데서는. 그러면 밖에다가 표시를 해줄 수 있는 거죠. 우리 주차장에는 아직 몇 대가 비어있다. 심지어는 그것을 통합 정보로 이렇게 판을 만들어서 운전해 가면서 다음 몇 메터를 들어가면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는 찼다. 그 다음 주차장은 지금 몇 대가 비었다. 거기까지는 몇 킬로다. 이런 게 다 시내를 운전해 가면서 전부 표시가 되는. 이것은 서울 시내 전역의 주차장에 이것을 온라인화 시키면 마치 버스 도착 정보나 마찬가지로 똑같이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세상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여기서 만들 수 있는 뭔가를 저는 만들 생각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도 서울시가 다 해버리면 이게 한계 봉착합니다. 누가 해야 되냐? 딴 분들이 해줘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이런 다른 영역의 NGO나 또는 그 기업이나 또는 일반 시민들이 해낼 수 있도록 저는 그것을 중간 지원 기관을 만들 생각입니다. 하나가 아니라 많이 만들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공무원들이 직접 뭔가를 하고 있으면요 예산이 있거나 공무원이 파견되어 있을 때는 이게 돌아갑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만약 예산이 철수되고 공무원도 철수해버리면 그 사업은 없어집니다. 보통 시장은 영원히 제가 장기 집권을 할 수는 없잖아요.
재선은 한번 고민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수십 년을 할 수는 없잖아요. 이것이 이어지기 위해서는요, 바로 저는 이런 공공조직으로부터는 좀 자유로우면서, 그렇지만 저희들이 사람도 파견할 수 있고 재정도 지원할 수는 있죠. 그렇지만 이것을 점차 줄여가서 장기적으로는 완전한 이 민간 기관이 되도록 이런 그래서 여기서 수많은 개인과 또 다른 단체를 도울 수 있도록 이런 중간 지원 기관이 많을수록 그 사회는 자생적이고 자발적으로 발전해가는 이런 조직이 되지 않을까. 이게 전부 거버넌스의 시스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완주군하고 농촌형 이런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만든 그 완주 커뮤니티 비즈니스 센터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거기 저희 희망역소에 그 당시 연구원이 5명이 파견돼 있었고요. 물론 그쪽 공무원이 또 저희한테 파견돼 있었고, 재정은 일단 완주군이 처음에는 됐고, 그렇지만 계속 줄여가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가장 성공적인 모델이 됐죠. 아무튼 저는 이런 방식으로 이 거버넌스를 좀 더 확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저는 서울 그린 트러스트라고 있거든요. 여러분 서울 숲 아시죠? 저 뚝섬 쪽에 있는. 그건 사실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인 시절에 그 에코 카운슬이라고 있었는데 저도 그 멤버였거든요. 여기서 제안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서울숲입니다. 근데 그 서울숲의 관리 주체는 공무원이 아니고요, 서울 그린 트러스트라고 하는 이 기관이거든요. 여러분 뉴욕의 센트럴 파크의 이 운영 주체가 누군지 아세요? 네, 바로 이런 기구입니다. 그게 뭐더라? 뭐 컨스테이션 뭔가는 그런 민간 단체입니다. 민간 단체가 훨씬 더 유연하고 많은 상상력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그 서울 그린 트러스트에 감사로 일했기 때문에요. 거기 이강호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해서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공원을 시공무원이 직접 모든 걸 다 하냐는 말입니다. 이런 시민들의 자발적인 힘으로 온갖 상상력과 창의성으로 무장되어 있는 이런 단체들이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밀어주면 저는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발상의 전환이 저는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저는 뭐 소통을 위해서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물론 제가 직접 트위터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도 하고 있지만 그건 좀 조심스럽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이게 또 서울시장이 뭐 말 한마디 하면 그냥 온갖 뭐 억측과 뭐 그냥 과장과 왜곡이 막 이루어져서 진짜 말은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는 제가 직접 하기보다 이것을 좀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방송 DJ 된 거 보셨죠? 지금 어르신들은 잘 못 보시는데 네, 이거 매주 한 번씩 제가 방송하려고 합니다. 뭐 그때만 해도 뭐 몇만 명이 봤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좋은 소통의 도구들을 100% 활용할 생각이고요. 물론 기존의 언론들도 중요합니다만, 그러니까 시민들과 직접 또 소통하고, 직접 대화하고, 직접 그 의견을 듣는. 조금 제가 피곤하긴 해요. 저한테 뭐 오는 요구들이 뭐 무지무지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포털 사이트라든지 지금 오정훈 시장님이 해오셨던 천만 상상 이게 조금 형해화돼서 이걸 실질화시키는 문제라든지 또 과거 고건 총리 계실 때부터 했던 민원법정 같은 거, 뭐 토요데이트 뭐 이런 것들 조금 더 복원하거나 강화할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 내부에 있어서도 지금 온탁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제가 지금 또 우리 인사에 관해서 고충을 시장이 직접 보고 절대 비밀을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단도 만들었는데 저는 조금 올 줄 알았더니 그냥 지금 한 이틀 사이에 지금 뭐 한 50건이 지금 와 있습니다. 제가 아니 보고 답하는 건 문제가 없는데
그걸 또 함부로 답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전문가들하고 전부 상의해서 해야 되니까 제가 좀 바쁘고 힘들긴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 사진 보셨죠? 제가 한 3년 하고 나면 머리가 지금 다 없어지고 거의 전두환 대통령 수준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되지 않을까 걱정은 됩니다만 또 그랬더니 뭐 전국에서 막 머리 이렇게 뭘 바르면 아주 금방 난다, 머리 심어주겠다, 뭐 이런 또 얘기들이 많아서 제가 안심하고 열심히 일해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 정도 말씀 마치고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우리 거버넌스 클럽이 정말 너무 중요한 단체고 또 저희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